알다시피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만약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반도이고 이는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고 군사평론가들이 경고합니다. 올해 초부터 한반도에서 그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북측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남측은 6월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어 남북 사이에 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갔고 결국 평양 상공에 적 무인기가 침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 전쟁을 둘러싸고 참전과 무기 지원 등 여러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통일뉴스가 창간 2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당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증언자입니다. 통일뉴스가 기록한 24년간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지금처럼 한반도가 이토록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진 적도 드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위기의 근원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 윤석열 정부의 그 책임이 있다고 직시합니다. 대학 교수들의 윤석열 퇴진 시국 선언문이 본물을 이루고 또한 시위장을 꽉 메운 윤석열 퇴진 요구 집회에서 8년 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의 기시감이 드는 이유입니다. 한반도 위기와 함께 민족의 염원인 통일도 가물가물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미래인 남과 북의 젊은 세대, Z세대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수치나 자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언제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은 그 사례입니다. 6.15 선언을 전후해서 통일 분위기가 확 전변되었음을 우리는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문학의 시대였습니다. 당대 민주화운동가와 통일운동가들은 시와 문학작품을 통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러한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 문학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문학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른바 한강 현상이 일어나 문학의 르네상스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북관계는 적대적이고 통일운동은 빈사 상태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동이 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천수납처럼 마냥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누가 될까요? 조금 전 보니까 트럼프가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누가 되든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자강력으로 문제를 풀고 난관을 극복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체의 힘으로 통일 영역에서 한강 현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요체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족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을 멀리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민족은 고루하니 민족과 결별하고 또 통일은 당장 어려우니 뒤로 미루자고 합니다. 전자는 반역이고 후자는 투항입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끊임없이 민족을 앞세우고 또 통일을 각박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종당에는 통일 영역에서도 한강 현상이 일어나 제2 6.15 시대, 통일운동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민족은 영원합니다. 반영구적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민족밖에 없습니다. 민족만이 전쟁에서 평화로, 분단에서 통일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통일뉴스는 24년 동안 민족 문제에 천착하면서 민족 화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반도 평화와 자주 통일의 핵심 가치인 민족 화해를 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뉴스의 참관자들이 식민과 분단의 사슬에 묶인 채 고통당하는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평화통일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결단하던 시절에 울려 펴진 2000년 6.15 공동선언은 새로운 전환을 위한 역사의 계시였습니다. 2000년 11월 이 같은 전환의 역사에 응답하며 창간된 통일뉴스는 평화통일시대를 이끄는 메신저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4년간 통일뉴스는 식민과 분단의 동토에 임한 평화통일의 계시의 말씀이 육신을 입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정론이 정행으로 열매 맺는 정론 집필의 길을 걸으며 냉전 군사 동맹 세력과 분단 냉전 적폐 세력에 저항하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전쟁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도록 강제한 한반도와 주변의 정세 변화 이후 우리는 지금 냉전 군사동맹 세력과 분단 냉전 적폐 정권이 자행하는 전쟁 정치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 채 적대적 대결 구도를 세계의 전장 우크라이나까지 확대하면서 영구 분단과 핵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민족의 운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통일뉴스는 평화 주권과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한 아름다운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며 역사에 대한 종말론적인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통일뉴스에 담긴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 그 순환의 삶의 여정은 민족 공동체의 지유와 화해를 향해 휘몰아치는 거대한 생명운동의 물결로 그 안에는 평화를 만드는 민중의 집단 지혜와 문화 정치 전략과 정의로운 평화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식민과 분단의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한반도에서 통일뉴스가 지닌 역사적 사명은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의 민의 마음의 지층에 깊게 새겨진 전쟁과 국가폭력이 남긴 상처와 증오를 치유하고 화해함으로 한반도민의 분단과 냉전의 마음의 지지를 평화통일과 화해의 마음의 지질로 변화시키고 적극적 평화의식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중재자의 사명입니다. 이 같은 의식의 변화를 통해 한반도 분단 체제 안에 구조화된 전쟁의 정치학을 평화의 정치학으로, 전쟁의 경제학을 생명 자본의 경제학으로, 제국주의 신냉전 구조를 민족 공동체의 자주적 평화 상생 구조로 전환시키는 평화 환경 구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창간 24주년을 맞이한 통일뉴스로 인해 분단 냉전 시대의 극단을 살아가는 한반도민의 삶이 적극적 평화를 만드는 이야기가 되고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의 뉴스가 되고 끝내는 평화통일의 사건이 되고 민족 공동체의 구원이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자주통일 평화연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통일뉴스와 함께 평화 동맹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뉴스 24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용종 우리 상임부장님께서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무리 지득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명의 눈동자는 빛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엄혹한 시대를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앞에 놓인 번쩍이는 새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정신이 있는데요. 나라를 잃었을 때 시대정신은 독립운동입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통일운동이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사회의 모든 모순을 해결하는 근본 해결이고 핵심입니다. 이러한 통일에 대해서 오늘날 이렇게 엄혹한 시절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 독립운동 진영으로서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해 동안 통일뉴스가 이런 통일을 지향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통일뉴스가
바로 독립군의 수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통일뉴스가 통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가 축사를 하게 돼서 참 목이 없습니다. 축사를 하기 전에 이 좋은 자리에 축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원지법의 재판에 참관을 하고 왔습니다. 민주노총 활동가 네 분, 그동안 자주와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네 분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석건호 동지에게 징역 15년 선고되고 나머지 8년, 5년, 그래서 참으로 야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설령 검찰에서 기소한 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15년이라는 형을 아주 그 판사가 아주 모든 그 얘기를 다 하면서 그렇게 선고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쫓아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돌아오는 길에 다시고 또 다졌습니다. 격동하는 대전환기 세계 정세와 전쟁과 분단의 앞장서고 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기치를 들고 전 국민을 일깨우고 계신 통일뉴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남과 북, 한반도 전체에서 자주권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게 바로 통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고 전쟁의 광포로 몰아넣는 제국주의는 침탈과 약탈로 생겨나고 그 제국주의 패권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38선을 긋고 지금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국경선이 일직선이 된 것은 아마 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의 아픈 흔적들입니다. 대결과 지배로 전세계 일국 패권을 누리고 우리 민족을 분단시킨 제국주의는 전세계 민중들의 자주성 강화와 역량의 강화 투쟁으로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에 처한 미 제국주의는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제 한미일 동맹뿐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나토가 허물어지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지탄에 빠지고 아랍 민중들은 끈질기게 자신의 자주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남은 것, 그토록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미 제국주의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유일하게 한미일 동맹이고 그 중에서도 물적 토대와 정치 권력을 털어진 윤석열 정권이 미 제국주의 유일한 희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학살에 이어 다음 전쟁들은 한반도가 될 거라고 유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정말 나무 일같이 말합니다. 인구 밀집도도 높고 좁디 좁고 이 가까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만 해도 온몸이 찌릿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을 팔아넘기고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가장 큰 윤석열의 죄악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하여는 명명백백하게 죄상을 고발하고 그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우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권과 평화, 민족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후퇴되고 파괴되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 간에 우리 민족 구성원들과 국민들이 입게 될 상처는
다시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깊게 생채기를 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역사 문제 후퇴와 반복의식 고치는 우리 후대들에게 민족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전쟁으로 몰아넣는 그야말로 가장 큰 제약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권과 분단 세력 그리고 전쟁 세력의 바로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국민 여론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북전단 드론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은 정권이 대북 적대 정책을 서지 않고 전단과 드론을 날리지 않으면 될 일이라며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과 전쟁 물자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든 말든 전쟁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국주의 세력과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주와 평화, 진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통일교수에게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수행하셨다고 한편 박수를 보냅니다. 자주와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에서 제일 중요한 전선은 바로 이데올로기 전선이라 생각합니다. 저들의 분단과 전쟁 기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숭배하고 북한을 악마화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전선은 80년 가까이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국민의 귀와 머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 이데올로기 전선의 제 최천명에 저는 통일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 전선의 최선을 선 통일뉴스 24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 땅의 주권과 평화 통일을 절실히 원하는 분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권과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특히 현 시기 주권과 평화를 위한 절박한 과제는 바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권보다 훨씬 포악하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발악적일 정도로 버틸 거라고 다들 예상합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나 지연자의 폭로로 그리고 여의도에서의 그런 논박으로 윤석열 정권은 물러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75%의 민심을 우리는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4.27 선언에 열광했던 우리 민중들 그리고 6.15 선언에 함께했던 그렇게 가슴을 설레었던 우리 민족들의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민족 자주의식은 우리 민족이 있는 한 결코 전해들이 말살을 해도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민중은 슬기롭고 강인합니다. 반드시 승리의 길로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승리로 나아가는 길에 통일뉴스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합시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권을 세워 이 땅의 주권을 사수하고 통일의 그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통일뉴스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화는 이념을 떠나서 정말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어떻게든 불안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을 꼭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위기를 관리할 대책이 더욱 절실합니다. 혼란스러운 한반도 정세 속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정치적 현안을 넘어 국가 안보와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통일뉴스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통일의 정론, 남북 해외 민족 언론으로 지난 24년을 한결같이 걸어오신 통일뉴스의 창간 기념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수많은 변화들의 한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소중한 가치를 지켜오신 이계환 대표님을 비롯한 통일뉴스 구성원분들 그리고 많은 후원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정세가 많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뉴스가 변함없이 2024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신 있게 한 길을 걸어가시겠다는 소식 전해주셨을 때 참으로 든든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독자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용기 있는 행동의 전파자 역할을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에도 통일뉴스는 여전히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자주통일의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보당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통일뉴스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남과 북을 오가고 있는 것이 오물풍성과 대북전단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지금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한반도 주변 정세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해서도 가장 올바른 길이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통일뉴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통일의 메시지를 알려낼 수 있도록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통일뉴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뉴스 창간 24년간의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민주노총도 함께 돕겠습니다. 창간 24주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작! 통일뉴스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 통일뉴스가 창간되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시대에 걸맞게 남북 해외가 함께하는 민족언론, 통일 전문 정론지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던데 무려 한 세대가 성장하는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껏 가보지 못했던 길에 들어섰습니다.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에서 국경을 맞댄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난 23년의 통일운동에 대한 성찰 속에서 미국의 포갑적인 일국주의,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가치 동맹에 맞서 한국 사회의 자주권 회복,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일구어 가야 합니다. 자주와 평화의 길에서 언제나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시골을 대표로 축하해 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님, 노동계를 대표해 축하해 주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통일뉴스는 매해 창간 기념일에 감사패나 공로패를 시상해 왔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특별감사패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감사패는 2차 송환 희망자인 장기수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수상자를 호명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원진 선생님, 김영식 선생님, 양희철 선생님, 그리고 지난달 27일 타계하신 박희성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십니다. 네 분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오르실 동안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고인이 되신 박희성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서실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김혜순 양심수 후원회 회장님께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상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김영식 선생님을 대신해서 이정태 양심수 후원회 부회장께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시상은 김지영 통일뉴스 후원회 부회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양원진 선생님께 특별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특별 감사패 양원진 장기수. 한국 전쟁 때 의용군에 입대한 중기관총 사수. 온갖 고난을 이겨낸 헌칠한 체구. 출감 후 첫 일성. 이제 통일운동의 도움자가 아니라 전사로 서겠다. 생존해 계신 장기수들 중 가장 고령인 당신이 오래 사셔야 다른 장기수들도 장수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통일뉴스 드림. 네, 감사패와 답례품 그리고 꽃다발을 증정해 드렸습니다. 잠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앞에 봐주시고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희철 선생님께 특별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양희철 선생님은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 감사패 양희철 장기수. 10분만 전향 연설을 하면 풀어주겠다. 그 거절의 대가는 장장 37년간의 수용생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동지들이 있는 곳 어디든 시를 들고 가리라. 축시와 기념시, 추모시와 헌시. 그대는 전선의 작가, 혁명적 시인입니다. 2024년 11월 6일 통일뉴스 드림. 앞에 봐주세요. 앞에. 원장님 다시 앞에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식 선생님께 특별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양심수 후원회 부회장님께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특별 감사패 김영식 장기수. 다큐 송환의 주인공이었지만 정작 그대는 북송되지 못했습니다. 거리든 전철이든 어디든 몸자보를 두르고 조국 통일 조국에서 화목하게 삽시다 외치며 만남의 집 텃밭을 가꾸는 그대는 소박하지만 거침없는 혁명가입니다. 2024년 11월 6일 통일뉴스 드림. 앞에 봐주시고요.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성 선생님을 대신해 김혜순 양심수 후원회 회장님께 특별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특별 감사패 고 박희성 장기수.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화선 입당한 당증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향을 찾고 조국에 가기 위해 소식에다 금연과 금주, 산에게 일착 도착, 몸소 청소하고 설거지하기. 그대는 가장 생활적인 혁명가였습니다. 2024년 11월 6일 통일뉴스 드림. 네. 오늘 감사패를 사랑합니다. 네. 박정 선생님 존경합니다. 오늘 감사패를 받으신 분들께 간략한 소감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뵙게 되니까 정다운 얼굴들이 많이 계십니다. 통일뉴스 24회 축하합니다. 오늘 박희성 선생님이 같이 계셔서 이 자리를 빛냈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먼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인을 무관의 죄왕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자주민주 그리고 자강을 주체적으로 확립하면서 우리 통일뉴스 일꾼들의 거침없고 필봉을 마냥 통일을 위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정 선생님 돌아가시 4일 전에 뵀을 때 통일뉴스 팜플렛 가져오셔서 그날 꼭 참석하겠다고 본인이 3만원씩 후원하고 계시다고 막 자랑하셔서 제가 약간 속상했거든요. 양심수원에다는 만원씩 후원을 하는데 통일뉴스에 3만원씩 후원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진짜 3만원씩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애정을 많이 보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통일뉴스에 가면 남북의 소식이 다 같이 들어있잖아요. 네, 돌아가신 그러니까 송환되신 선생님들 소식도 다 거기 들어있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가끔씩 나오고 또 생일상을 받았다고 나오고 또 남쪽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또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가도 소식을 얹고 이렇게 해서 통일뉴스 안에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의 소식들이 가득했고 그 소식 속에서 선생님이 기운도 얻고 견디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을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하고 가시긴 하셨지만 오늘 상 주신 거 되게 감사하고 선생님 계시는 공간에다가 잘 놓고 가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받았다고. 네, 통일뉴스가 그 양심수원회하고는 자매 관계처럼 네, 장기수 어르신들 성황 과정이며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주셨고 부고 소식 같은 것도 계속 내면 또 혹시 북쪽에 있는 가족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빨리 올리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박 선생님 가족들도 동철 씨도 그 소식을 접하고 아버지가 유해로나마 송환될 수 있도록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세상 빨리 다 앞당겨서 네, 같이 만나고 전하고 소식도 교류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4주년 기념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영수 선생님 언론상으로 선정이 되신 정동희 4월 혁명의 전 상임부장은 여러모로 다양하게 또 화려하게 통일운동 언론운동을 해오신 분으로서 이 수사에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동희 그 전 의장은 말씀드리면 75년도에 동아일보에서 자유언론 수업 투쟁하다 해직되셔가지고 그 뒤로 말지 편집장 80년도 엄목한 시대 말지 발행인들 판결의 창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회장, 민주언론협의회 의장직도 맡으셨고 그 다음에 서울민통령 부의장,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 공동대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감사 등으로 지금까지 쭉 노력장을 발휘하시면서 투쟁하셨습니다. 수사관께서는 지금도 4월 혁명 회보의 모든 원고를 꼼꼼히 보고 계시는데 그 조영수 선생님이 4월 혁명을 계기로 민족일보를 창간했었는데 정동희 선생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4월 혁명이랑 관련을 했기 때문에 인연이 좀 깊으셨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여기 선정 이후에 나와 있지 한 사례를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정동희 선생님은 해직된 뒤에 아침 출판사를 만드셔가지고 85년도에 1985년도에 핵과 한반도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전두환 독재 정권의 탄압이 가혹했는데 그때 이런 책을 냈다는 것은 대충 못하면 모든 것이 그 투쟁이었다. 당시 그 85년도는 그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 600여 개 와 있을 텐데 오늘날 그것이 악화돼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반도에 핵전쟁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로 인한 민족적 비극이 클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동희 선생은 39년 전에 이미 오늘날 같은 사태를 어떤 얘기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계의 하나의 표시로서 이런 책을 내셨는데 역시 오늘 조영수 언론상 수상자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업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선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조영수 언론상 정동희 위의 사람은 언론 민주화, 출판 자유 등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위해
50년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민족일보의 모태인 4월 혁명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공로를 기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6일 사단법인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이사장 원희복. 감사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관계자분들 모두 나오셔서 수상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수상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기념 촬영 먼저 하시죠. 예, 기념 촬영 먼저 부탁드립니다. 오신 분들 같이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올라오세요. 기념 촬영 먼저 하시고 올라가시죠. 자, 예. 기념 촬영 후에는 정동익 전 상임위장께서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촬영하세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바로 조영수 언론상을 수상한 정동익 전 상임위장께서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동익입니다.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제가 민족일보 조영수 언론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쑥스럽습니다. 조영수 선생님은 4.5혁명 공간에서 분단된 민족의 평화 통일과 노동 대중을 위한 언론 활동을 벌이다가 박정희 군사정권에 희생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4.5혁명 이래 독재정권의 한계에 목숨 바쳐 이룩해온 민주주의가 지금 벼랑 끝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들씌워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동원해 공영방송을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TBS, YTN, KBS가 권력의 손에 넘어가고 MBC마저 장악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민주는 파괴되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이 바로 서야 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조영수 선생님이 예문한 대로 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편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쟁 위기 조장하는 위세의 실체와 민주 파괴 주범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폭압에 엉켜든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언론의 주인인 독자, 시청자들, 즉 국민이 언론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서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의 폭주를 멈춰 세울 촛불을 모두 함께 들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 수상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내외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 단발마적 정치 군사 행태가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전쟁의 불티가 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은 8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의 불행한 분단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 각자는 이 절박한 오늘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로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 통일뉴스 기념 행사와 또 후원 행사를 참석해 주셔서 이처럼 성황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 통일뉴스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지에 따라 더불어 동지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민족 자주통일을 촉진해가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함께 보탤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